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송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4월, 5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학교 시청각실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도 늦어지고 있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될 것 같아서 오프라인 설명회는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한 2시간 정도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것저것 이제 군 특성화 관계된 얘기, 그 다음에 군인의 어떤 직업에 대한 관계된 얘기를 하면서 2시간 정도 설명하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로 이제 그 설명회로 2시간 이상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짧게 짧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쭉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안 나시면 짧게 짧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특성화 교육부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군특 밴드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밴드에 글을 올려주시면 또 뭐 영상으로 답할 건 영상으로 답하고 그 다음에 글로 답할 건 또 글로 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밴드에 글을 올려주세요. 자,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도대체 군 특성화라는 건 뭔가, 뭐 언제 어떻게 생긴 제도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군특성화 제도는 이제 군복무 단축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군복무 기간이 36개월이었고 중간에 뭐 30개월로 줄어들었고 제가 군대 갈 시절만 하더라도 2년 2개월이었습니다. 26개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2년 2개월 정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으로 들어와서 이등병 때 병장, 뭐 상병 병장들로부터 기술을 배워서 이제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상병 병장 정도 되면 이제 정비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관과 병이 같이 정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복무 기간이 이제 21개월로 줄어들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2006년 전으로 해가지고 군복무 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특성화고 이제 교육부랑 국방부가 협약을 맺어서 특성화고의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이제 군 기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전문 기술병으로 입대를 시켜서 기술병이 끝나면 전문화사 기술 부사관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제도를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제도를 이제 만들고 2006년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학년 대상으로. 그리고 2007년 3학년 교육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2008년 군특성화 첫 기수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올해 군특 3학년은 군특성화 13기, 즉 13년이 흘렸습니다. 역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죠. 13년이 흘렀으니까. 자, 그러면 고등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 전문 교육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군입대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군특성화고 이제 그를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밴드에 이미 공지하였지만 최초에는 학교가 이제 극소수의 학교로 시범 사업을 했고 이제 최근 3년 동안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병들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군 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2년도 안 되는 기간,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 1년 6개월 가지고는 병들 가지고 어떻게 정비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사관 위주의 정비 체제로 지금 현재 국방부는 바꾸고 있습니다. 부사관
중심의 이제 정비 업무로 바꾸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하고자 병 18개월에 전문화사 약 15개월에서 33개월 근무를 시키면 정비 업무에 공백이 없겠다 해서 이 제도를 이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40여 개 학교 2천여 명을 양성하겠다. 6회 공군 합쳐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게, 어, 병 18개월 후에 전문 하사로 임관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 하사는 말 그대로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정식 직업 군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아르바이트라고 보면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장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하사라는 민간부사관 같은 경우는 일반 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전환 절차는 별도 없고 뭐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나 일반 하사를 하고 싶다라고 일반 하사 신분 전환 신청을 하면 이제 신분 전환이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분 전환이 되고 민간 부사관 출신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무 연장 신청도 이제 4년 근무를 하면서 하사 근무 이제 4년을 하면서 복무 연장 3년 신청도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장기 복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 합격하면 민간 부사관하고 똑같이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군특성화 제도를 통해서 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EMU 대학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EMU 대학. 전국에 6개 대학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우리 학교와 관련이 있는 학교는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다음 전남과학대학교, 구미대학교 이렇게 3군데 있고 학과는 자동차과 내지는 건설기계과 또는 이제 그 특수 장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병 때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진학하게 되면 상병 때 원서를 쓰게 됩니다. 원서를 쓰고 이제 병장 때부터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는데 2년이 지나면 전문학사, 그 다음에 4년이 지나면 학사학위, 즉 4년제 졸업장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2020년 기준 전국 35개 학교 1,500여 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육군 이제 국방부 운영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요. 운영 지침 속에 보면 2020년 양성 인원 1,500여 명 와 있습니다. 육군 820명, 해군 175명, 공군 150명, 해병대 215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춘천기경고 50명 정원, 25명씩 두 학급으로 2학급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 장비 분야로 간다. 자, 각 학교별로 이렇게 주특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특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특기를 바꾸려고 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학교는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여기 나와 있지만 15년에 이제 그 모집을 하고 16년 뭐 교육을 하고 17년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일기생들이 그러니까 최초 10개로 시작하고 3개 추가하고 그다음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4개 학교에 속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9개 학교가 더 늘어나죠. 9개 학교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14개 학교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하는 일은 뭐냐라는 건데요. 앞서 이렇게 자료에 보여드렸듯이 저희는 궤도 정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 특성화고 제도 자체가 기술 부사관은 보병관들 같은 경우는 뭐 총 쏘고 뛰어다니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복무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병들은 뭐 보병이나 어떤 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체력만 요구하는 직종은 1년 6개월 해도 문제가 없는데 기술 분야는 1년 6개월 가지고는 기술적 노하우가 쌓이진 않죠. 최소 뭐 2, 3년 이상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분야에 한정해서 군 특성화고, 그러니까 공업고등학교 위주로 군 특성화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특기도 기술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자, 이제 병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법에서는 기본 병가와 특수 병가로 분류를 하고 전투 병가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군에서 이제 그냥 분류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병가 중에 기술 병가 병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투 지원 병가 속에 병기에 속합니다. 자, 요 재료는 네이버 블로그 충청대학교 항공교육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병기병가이며 또 병기병가. 그래서 기본병가 속에 기술병가이면서 병기병가이고 전투병 지원병가이다. 전투를 지원하는 병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군 인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네이버에 국가법령정보라는 그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래서 군 인사법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군 인사법 시행령 제2조 2 병과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병가에 보면 이제 육군의 병가를 이제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기본 병가는 해가지고 보병가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병기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류 기준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병가와 특수 병가로 나눈다라는 게 앞에 조항에 나와 있고 그리고 기본 병가라 하면 이렇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투병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군 인사법 시행령 제14조 해서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가에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육군은 보병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전투병가에 대한 설명은 나옵니다. 군 인사법에. 그런데 전투 지원 병가는 뭐고 전투 근무 지원 병가는 뭐냐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2000년에 ROTC를 하면서 제가 이제 2001년 어 그 3월 육군 ROTC 이제 소위로 이제 병기병과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군 인사법 이런 거 교육을 받을 적에 육군은 전투병과, 전투지원병과, 전투근무지원병과로 나눈다라고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류 기준은 저기 그 병기과가 전투 근무 지원 병과로 제가 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투 지원 병과로 좀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청대학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의 구체적인 주특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큰 틀에서는 역시 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속에서 이제 병복무 중에 특기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K계열 전차 정비, K55 계열 자주포 정비, 그 다음에 장갑차 정비 이렇게 세 개의 주특기로 우리 학생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궤도 장비 정비해서 궤도 장비 정비는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세부 주특기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학생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교육을 기본 교육을 받고 3학년 2학기 9월 내지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주특기 1지망, 2지망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성적순으로 주특기를 나눕니다. 학교에서 나누고 3학년 10월 마지막 주 내지는 11월 초에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한 적에 자신이 부여받은 주특기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접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병복무 주특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이 학생들이 18개월이 지나고 나면 부사관 임관을 하게 되는데 부사관 임관 시에는 주특기는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전차 및 장갑차 정비, 자주포 정비. 그러니까 즉 장갑차 정비는 전차 정비 속으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부사관 주특기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관 주특기는 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병복무 주특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20년 전에 군 복무를 할 적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66사단
정비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원소대장으로 보직을 받았고 실제 업무는 교육장비호 업무를 했는데 자, 그 당시 66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차량 공장, 통신 공장, 총포 공장, 일반 장비 공장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쓰고 그냥 제가 편의상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전차 공장 내지는 뭐 자주포 공장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차 공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군지사 내지는 군지여단 그 정비대대도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정비하는 곳은 전차 공장 내지는 자주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군지사는 뭐냐면 군수지원사령부에서 1군수지원사령부, 2군수지원사령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군지사라고 하고 군수지원사령부는 여러 개의 군단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지여단은 뭐냐면 그 군수지원여단이라 해서 그 예를 들면 이 군수지원여단이다 라고 하면 이 군단을 지원합니다. 얘는 군단을 직접 지원하는 여단입니다. 여단은 사단보다는 좀 작은 규모입니다. 사단보다 작은 걸 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지원여단에서 군단을 지원한다.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여러 개의 군단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공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설이 좋은 부대가 있고 시설이 안 좋은 부대가 있는데 시설이 좋은 부대는 천장 크레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공장처럼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속에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집어넣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대입니다.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대도 있고 시설이 열악한 부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훈련 전시 상황에서 훈련할 때는 이게 군안전차라는 걸 가지고 가서 이 군안전차의 크레인을 이용해서 엔진을 드러내고 수리하고 집어넣고 야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열악한 부대에는 천장 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군안전차를 이용해서 수리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군안전차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장면 또 나옵니다. 자, 요 사진 자료들은 네이버에서 어, 저기 궤도장비 정비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공장이 아까 앞서 나온 공장보다는 조금 그 작은 규모의 공장인데 그래도 천장 크레인이 있죠. 천장 크레인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실습 부대는 시설이 육군 전체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입니다. 그 최고로 좋은 시설이라 이렇게 천장 크레인도 있고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곳에서 실습을 합니다. 포탑 올리고 내리고 엔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요 작업은 위험해서 시범식으로 보인다든지 학생들한테는 시범식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실제 보여주진 않고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실습 내용만 가지고 부대 현장 실습을 합니다. 자, 육군은 정비 계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비 계단을 5계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계단 정비, 2계단 정비, 3계단 정비, 4계단 정비, 그다음 5계단 정비인데 1, 2계단 정비는 사용자 정비 내지는 부대 정비라고 해서 1계단을 예를 들면 버스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간단하게 점검하는 게 있을 겁니다. 탑승 전에 타이어 점검을 하고 그 전에 유튜브 버스 기사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매일 탑승 전 점검을 버스 기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네 군데 돌아다니면서 발로 차보고 흔들어보고 공기압 확인하고 그리고 올라가서는 뭐 또 잠깐 엔진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저 워셔액이라는 이런 거 간단한 것들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타이어 공기압이 안 돼 있으면 타이어 바람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버스 기사가 하는 활동을 1계단 정비라고 합니다. 1계단 정비. 그리고 버스 회사 자체적으로 뭐 엔진 오일 간다든지 타이어를 간다든지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운용 부대에서 하는 정비. 그거를 이제 부대 정비라고 합니다. 그걸 2계단 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용 부대에 정비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여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운용부대 정비병은 이제 간단한 정비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노하우도 기술 수준도 좀 낮습니다. 자, 그다음 3계단, 4계단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3, 4계단 정비가 이제 정비 부대에서 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게 이 분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게 3계단, 4계단 정비입니다. 4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갑 부대에서 쓰다가 고장 나면 그 기갑 부대 자체에 정비 부대가 있습니다. 그 정비 부대에서 1차로 이제 정비를 하게 되겠죠. 그걸 이제 그 4단 정비대대라고 하는데 4단 정비대대 3계단입니다. 근데 4단 정비대대에서도 기술적 노하우가 별로 없고 장비도 없어서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군수 지원 사령부 내지는 군수 지원 여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은 군지사 지원을 받는 부대가 있고 또 어떤 부대는 군지 여단 지원을 받고 있는 부대도 있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군지사만 있었지 군지 여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지사가 여러 개의 군단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지원 체제로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지사를 군지 여단으로 계속 지금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 개의 군지 여단이 한 개의 군단을 담당하는 체제로 바뀌겠죠. 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근무하는 건 사단 여단 정비대대 또는 군지사 군지 여단 정비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비를 할 수 없는 정말 이제 그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치면 리퍼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쓰다가 내가 이거를 이제 뭐 중고로 팔기 전에 아예 완전분해 조립해서 새 거로 만들어서 그 이제 리퍼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팔게 되는 게 있죠. 그 단계가 이제 5계단 정비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자기 이제 정비 시기가 되면 이쪽으로 보내서 완전 분해합니다. 완전 분해. 완전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속은 다 이제 폐기하고 새 부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리포폰을 만드는 단계 정도 되는데 여기는 군무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정비 부사관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무원이 정비를 한다. 그리고 여기 정비대대랑 요 3, 4계단 정비에도 군무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군무원이 있습니다. 군무원과 군인이 있습니다. 좀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좀 글씨가 좀 잘 안 써집니다. 자, 어쨌든 요 그 3, 4계단, 5계단에는 군무원이 있고 2계단 정비에도 부대 정비 쪽에 군무원이 뭐 한 명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군무원은 여기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 그 종합정비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학생들이 가는 거는 사단 정비대대 내지는 군지사 군지여단 정비대대로 간다. 그러니까 기갑부대나 포병 이런데 직접 가는 인원은 없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부대 그 저기 추수지도 갔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포병 같은 경우는 병기병과에서 직접 나가는 부사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포 정비 주특기를 맡으면 원래는 3, 4계단 정비 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대대에 포병 대대에 한 명 정도 이렇게 파견인지 뭐 아니면 그쪽 TO로 잡혀 있는 게 뭐있지만 그쪽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TO가 하나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포 정비 같은 경우는 부대 정비로 극소수 인원이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교육을 받고 졸업하나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